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시성 히토류 공장 시찰 이후 불거져 나온 히토류 카드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가 중국 인민들은 중국에서 수출한 히토류로 만든 상품이 오히려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쾌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룩항 외교부 대변인까지 해당 발언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중국의 히토류 카드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히토류 카드가 미국에 타격을 줄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법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른나비입니다. 알고넛증권의 헬렌라우 금속광물 애널리스트는 포춘지를 통해 히토류가 이름과 달리 희귀한 광물이 아니며 미국의 히토류 의존도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다가 미국도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세계 히토류 생산량과 미국의 소비량을 보면 어느 정도 뒷받침됩니다. 지난해 세계의 히토류 생산량은 17만 톤이고 여기서 중국이 71%인 12만 톤을 생산했는데 미국이 중국에게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연간 기준 11,000톤을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국가로 수입처를 변경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연간 생산량인 15,000톤으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이터 통신은 미국 국방부가 히토류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사실을 전하며 미국이 히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과 의회 산업체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국가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산 타산성이 맞지 않아 생산하지 않는 것에 인센티브 등을 주어 자국 생산량을 늘리려는 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기업인 블루라인이 호주와 합작 기업 형태로 히토류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라며 미국의 준비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로 미루어 보면 미국이 단기간의 공급 차질로 잠깐 타격을 입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추가 보복의 명분을 제공하며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 언론도 히토류 카드를 쓰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며 미국에 영향을 주더라도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히토류 카드가 미국에 타격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정작 문제는 한국 경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히토류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전반에 골고루 쓰이다 보니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인데 중국이 어떤 형태로 히토류 카드를 꺼낼지 알 수 없으나 과거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카드를 꺼냈다가 미국과 일본, 유럽으로부터 WTO에 제소당한 후 패소하여 수출 쿼터 제한을 철회한 사실이 있는 만큼 WTO의 패소 판결을 어겼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국의 환경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 의존도가 60%에 가까운 한국의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고 전반적인 반도체 분야 침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에게만 수출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해진 히토류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마찬가지로 피해가 생기는데 연초에 킬로그램당 180.5달러였던 히토류 가격은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릴 무렵인 이달 24일엔 272.5달러로 50.9% 오르며 요동을 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의 히토류 카드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히토류 수출 제한이 잘못됐다는 WTO의 국제 판결까지 무시하며 강행하려는 모습은 마치 일본이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문제 삼았다가 패소하자 최근까지도 한국 수산물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보복을 언급하며 WTO 판결을 부정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데 국제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웃 국가를 둔 한국은 관련된 피해가 없는지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파란나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